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했던 김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태준아, 너 요즘 피부 관리 받냐? 뭔가 달라 보이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약국에서 산 바세린만 쓰고 있어. 동창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습니다. 설마 그 싼 바세린? 나는 한 달에 화장품 값만 30만 원 넘게 쓰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살 때마다 과연 늘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 5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방법이고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바세린 활용 루틴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루틴 하나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3개월 후면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비밀, 지금부터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5, 세 되신 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주름도 깊어져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피부과도 다녀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분께 제가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저렴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이렇게 효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자, 이제 왜 바세린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수분을 잘 붙잡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죠. 이게 바로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물이 담긴 컵을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물이 점점 증발하잖아요. 바세린이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 수분 증발을 무려 98%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고가 화장품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좋은 성분과 함께 쓰면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최고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알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수분 세럼과 바세린입니다. 요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 세럼 많이 쓰시죠?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그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70대 되신 분이 계셨는데 고급 히알루론산 세럼을 쓰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수분 세럼 바르시고 1분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쌀알 만큼만 덜어서 정말 얇게 펴 발라보세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똑같은 세럼인데 이렇게 효과가 다를 수가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바세린이 수분 세럼이 모아둔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 실내에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입니다. 레티놀 들어보셨죠? 주름 개선에 정말 좋은 성분인데 문제는 자극이 강하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레티놀 바르면 피부가 따갑고 빨개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께 제가 알려드린 팁이 있습니다. 레티놀 크림 바르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자극은 줄어들고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레티놀은 꼭 저녁에만 쓰셔야 해요. 낮에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미나 잡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백 에센스는 이런 색소 침착을 개선하고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80대 되신 분이 이 방법을 쓰셨는데 3개월 만에 얼굴의 기미가 정말 옅어지셨어요. 미백 에센스 바르시고 5분 후에 바세린으로 살짝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미백 성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조합은 재생크림과 바세린입니다. 요즘 피부 재생에 좋다는 성분들이 들어간 크림들 많죠? AGF나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 말입니다. 이런 재생 성분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제 선배 의사 선생님이 80대이신데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재생 크림 바르신 후에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재생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면서 주름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혼자 쓰는 것보다 좋은 성분 위에 마지막 단계로 써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불편하기만 해요. 오늘 배운 4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걸 골라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얼굴은 열심히 관리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이를 딱 맞춰 말하는 경험 말이에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 얼굴에만 좋은 화장품 바르고 관리도 받는데 왜 사람들이 제 나이를 그대로 맞추는 걸까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손이나 목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손이랑 목이요. 그냥 로션 정도만 바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지 않아요. 손, 목, 팔꿈치 같은 곳을 보고 실제 나이를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손, 목, 귀 주변, 팔꿈치, 무릎입니다. 이 부위들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고 햇빛에도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지금부터 이런 숨겨진 노화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부위가 바로 목이에요. 젊을 때 목 관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목주름이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하세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고개를 움직이니까 주름이 빨리 생길 수밖에 없지요. 목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평소 얼굴에 쓰시는 세럼이나 크림을 목에도 발라주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은 아래에서 위로
발라야 해요. 위에서 아래로 바르면 피부가 처질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 달 만에도 목주름이 옅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정말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부위이죠. 제 환자분 중에 손주 결혼식을 앞두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손만이라도 좀 젊어 보이게 할 수 없을까요? 사진 찍을 때 손이 너무 보기 싫어요. 손 관리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손에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도 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손에 바세린을 넉넉히 바르고 30분 동안 면장갑을 끼고 계세요. 이렇게 집중 케어를 해주면 손이 정말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 부위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빨리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곳이에요. 특히 여름에 반팔이나 반바지 입을 때 이 부위가 거칠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관리 방법은 아주 쉬워요. 샤워하신 직후에 물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바세린을 조금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만져봤을 때 정말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귀 주변과 귓볼입니다. 이 부위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잊고 지내는 곳이에요. 하지만 귀와 귓볼에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전체가 처진 느낌을 줍니다. 귀 관리는 정말 간단해요. 얼굴에 화장품 바를 때 귀와 귓볼에도 함께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탄력 유지에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술과 입가입니다. 입술과 입가는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부위라 주름이 빨리 생겨요. 특히 입가의 팔자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제 환자분 중에 팔자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정말 개선되셨어요. 밤에 자기 전에 입술과 입가에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주세요. 자는 동안 바세린이 깊게 스며들어서 주름을 펴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죠. 눈가의 잔주름과 처짐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눈가 관리법은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아이크림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정말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 정말 미세하게만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리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효과를 보신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여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한 달 후에 양손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바세린을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지성 피부인데 바세린 써도 될까요? 네,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 해요. 저도 평생 지성 피부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이마와 코는 기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걸 무시하고 얼굴 전체에 바르셨다가 여드름이 심해지신 분이 계셨어요.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바세린으로 모공까지 막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성 피부는 T존, 그러니까 이마, 코, 턱은 피하시고 볼이나 눈가,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둘째,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데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이 더 막힐 수 있어요. 여드름 주변에 건조한 곳에만 발라주세요. 제 조카도 20대인데 여드름이 있어요. 제가 알려준 방법은 여드름 없는 부위에만 밤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바르고 아침에 깨끗하게 세안하는 거였어요. 이 방법으로 여드름은 줄고 건조함도 해결됐답니다. 셋째, 연고를 쓰실 때도 바세린을 활용할 수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피부염으로 연고를 바를 때 연고만 바르면 금방 흡수되거나 옷에 묻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연고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면 연고의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네 번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드물긴 하지만 바세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로운 제품은 항상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얼굴에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얇게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세린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고 끈적거림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주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바세린을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종합한 완벽한 바세린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피부 관리해서 뭐 해요? 이미 늦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늙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에 처음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6개월 만에 피부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손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래요. 늦게라도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겁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둘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살짝 제거하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셋째, 평소 쓰시는 세럼이나 에센스를 바르세요. 없으시면 바세린만 발라도 괜찮습니다. 넷째, 1분에서 2분 정도 세럼이 스며들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다섯째,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손가락으로 녹인 후에 얼굴에 살짝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에 조금 더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특별 관리 부위도 잊지 마세요. 목, 손, 팔꿈치, 귀, 입가와 눈가까지 모두 소중하게 케어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루에 10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바세린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피부를, 자신감을,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 바세린 루틴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정말 중요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세린은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바세린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순도입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페트롤라툼이나 바세린이 99% 이상 함유된 제품을 고르세요. 향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향 제품이 피부에 더 안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에요. 화려한 포장이나 비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바세린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아침에도 바세린을 발라도 되나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세린은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서 낮에 활동하실 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건조한 겨울철이나 히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당기실 때는 아침에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쌀알의 반만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화장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바세린은 폐쇄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말 얇게 펴 발라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모공 문제로 다시 오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핵심은 양입니다. 쌀알 크기 정말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질문,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주에서 3주 정도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셨어요. 주름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신 분은 일주일 만에 손 피부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이나 팔꿈치처럼 각질이 많은 부위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바세린을 바르면 햇빛에 그을리나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세린 자체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르셔야 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저녁에만 바세린 루틴을 하시는 겁니다. 밤에 자는 동안 바세린이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지켜주는 거죠. 여섯 번째 질문, 다른 오일과 섞어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거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신 분들은 바세린에 천연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시면 보습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제 아내도 겨울에는 바세린에 호호바 오일을 한 방울 섞어서 쓰거든요. 흡수도 더 잘 되고 끈적임도 덜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라면 오일 추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질문,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도 바세린을 써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바세린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기들 피부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주름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 입술이나 손 관리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제 딸도 30대인데 겨울마다 바세린을 애용해요. 8번째 질문, 바세린 대신 다른 제품을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시어버터나 코코아 버터 같은 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시어버터나 코코아 버터도 보습 효과가 좋은 천연 성분이에요. 하지만 바세린만큼 강력한 수분 차단막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제가 바세린을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 대비 효과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천연 성분을 선호하신다면 시어버터도 좋은 선택입니다. 9번째 질문, 남성도 바세린을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피부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이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세린 하나로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특히 면도 후에 피부가 당기실 때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 아들도 40대인데 면도 후에 꼭 바세린을 쓴다고 해요. 피부가 따갑지 않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10번째 질문, 바세린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세린은 실온에서 보관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차가우면 굳어서 바르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욕실보다는 서랍이나 화장대에 두시는 게 좋아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11번째 질문, 이 바세린을 바르고 자면 베개에 묻지 않나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말 얇게만 바르시면 베개에 거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오래된 베개싯을 사용하시거나 얼굴에 닿는 부분에 작은 수건을 깔고 주무셔도 됩니다. 사실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지만 얇게 발라주시면 베개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 방법을 써왔는데 베개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12번째 질문, 화장 위에 바세린을 발라도 되나요?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깨끗한 피부에 바르셔야 효과적이에요. 화장 위에 바르면 화장이 뭉치고 피부에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우시고 깨끗하게 세안하신 후에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깨끗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 바세린만 계속 쓰면 피부가 의존성이 생기나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성 성분이 아니에요. 단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단하셔도 피부가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단하시면 보습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다른 보습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니까 이제 좀 더 확신이 서시나요? 바세린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저 자신도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피부 관리는 외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매일 저녁 10분씩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피부 관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내일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관리 여정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바세린 하나로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 꼭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